자, 삿포로에서 쇼핑 얘기를 안 했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어디 갈까요, 쇼핑하러? 그 삿포로 쇼핑은 역시 그 다누키 코지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너구리 골목입니다. 너구리. 다누키가 너구리란 뜻인데. 너구리. 네, 다누키 코지라는 그 이렇게 몰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점가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스키노 지역의 그 메인 상점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야말로 길어요. 1869년부터 시작된 상점가고요. 홋카이도에서 가장 이제 번화한 상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초매에서 7초매까지 7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각 초매별로 이제 그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예컨대 뭐 이제 4초매에는 토산품, 뭐 7초매에는 뭐 서민식당,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구식 바도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장이 이렇게 개폐식이라서 눈이나 비가 와도 돔입니다. 개폐식이라서 눈이나 비가 와도 안심하고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백엔숍, 뭐 중고 판매점, 뭐 이런 것들이 200여 개의 이런 상점들이 각기 다른 개성이 이제 각기 다른 이런 상점이 있고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7초매에 있는 그 중고 LP 가게에서 제가 그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썩이게 하고 있는 퀸의 음악, 퀸의 LP. 퀸의 LP를 제가 여기서 그 샀습니다. 득템을 했어요. 지금 그거 값 좀 되겠는데요? 네, 지금 저는 이건 뭐 아무리 저는 비싸도 이거 안 팔 거고요. 집에 이제 그 가보가 됐죠. 가보가. 이럴 때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지금 딱 때인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죠. 이 다누키 코지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샵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디 가서 쇼핑하죠? 그리고 지금 그 이 스페이스 1-15 요걸 근데 스페이스 1-15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만든 어떤 그런 거 같고, 최근에 생긴 부르는 그런 용어 같고 최근에 생긴 거고, 원래 이 건물이 그 샤또 루레브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맨션입니다. 맨션. 근데 굉장히 30년이 넘은 오래된 맨션이에요. 여기서 쇼핑을 한다고요? 이 샤또 루레브가 맨션의 이름인데, 이게 불어입니다. 샤또 루레브가. 그 레브라고 하는 것이 꿈이란 뜻이에요. 샤또가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꿈의 성이란 뜻인데, 그 맨션의 30년이 넘은 그 맨션의 이름이 그 샤또 루레브예요. 근데 요것을 이 도시를 재개발하는 차원을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요걸 이렇게 뭐 재개발하면서 요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요것을 특색이 있는 각각의 가게로 만들었어요. 가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맨션이니까 몇 호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신기하다. 근데 몇 호에는 뭐, 심지어는 뭐 401호에는 키친 트로이카라고 하는 그것도 음식점도 있어요. 가정식을 파는 거죠. 가정식을 파는 뭐 그 가정식 카레, 가정식 팬케이크, 가정식 무슨 뭐 스파게티, 파스타 이런 걸 파는 겁니다. 항상 현관문을 열어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입구에서 그 몇 호실의 버튼을 딱 누르면, 버튼에 누르면은 그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계세요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살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웃한테 폐를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이렇게 불특정하게 그렇게 뭐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만 이렇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특정 아이템을 사려면은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게 좋고, 나는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가도 되는데, 이게 사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밖에 안 해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밖에 안 하고 12시부터 한 20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뜨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뜨는 장소이고, 그래서 삿포로 시대를 타시고, 이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삿포로 시대를 타시고 그 전차를 타시고요. 그 니시 주고초매역이 있어요. 니시 주고초매역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가깝습니다. 거기서 한 300m 정도만 걸어가면 나오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점주들이 각자 자유롭게 맨션을 꾸민 거죠. 맨션을 꾸민 어떤 룸바이 룸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샤또 루레브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어떻게 스페이스 1-15 우리말을 읽는 겁니다. 일본 용어가 아니라 스페이스 1-15라고 하는 가이드 책에도 지금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뭐 여기가 뜬다라고 합니다. 색다른 또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니까 한 저녁 6시, 7시 정도까지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서 사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니조 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걸 일본 용어로 하면은 그 이게 니조 이치바입니다. 니조 이치바.
근데 요 그 홋카이도에는 홋카이도 3대 시장이라고 해서 하코다테의 이사이치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구시로라는 도시에 와쇼이치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이치와 와쇼이치와 더불어서 요 니쇼이치바, 삿포로에 있는 요 니쇼이치바가 홋카이도의 3대 시장입니다. 근데 요게 메이지 시대 그 말기, 메이지 말기죠. 메이지 시대, 메이지 34년, 그리고 1903년이 되겠습니다. 1903년에 그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삿포로를 관통하는, 삿포로 외곽을 관통하는 그 이시가리 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바다로 생각을 하는데 바다가 아니고 이시가리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서 어떤 어부 한 분이 생선을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한 게 시초라고 합니다. 약간 수산시장 느낌인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수산시장 느낌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여러 가지 뭐 술집이라든가 뭐 소바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입점을 하면서 약간 수산시장 느낌도 나면서 관광지 느낌도 나면서 어떤 약간 부엌 같은 느낌도 나고 하는 네. 그런 데가 있죠. 그래서 그 니조 이치바, 그냥 니조 시장으로 합시다. 니조 시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장에 이제 그 삿포로 사람들, 서민들이 직접 와서 그 생선을 사가고 하는 모습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저는 이채롭고 다채롭게 저는 그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본의 시장은 또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또 가서 느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곳에 가서 네. 어떤 건 꼭 사야 된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것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그 사실 뭐 홋카이도 요 삿포로는 뭐 살 게 많은데 더군다나 그 이 일본은 오미야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지인들한테 주는 그 아주 싼 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1,000엔 뭐 간단한 거. 아무리 비싸야 뭐 2,000엔을 안 넘는 뭐 네. 이렇게 뭐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이 오미야게 문화가 있죠. 그래서 다른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항상 오미야게를 들고 가는 게, 그래서 뭐 이런 우리도 뭐 삿포로까지 갔는데 친구한테 뭐 줄 것을 뭐 이렇게 좀 사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오타루 오르골을 사오면 좋은데 뭐 싼 게 아까 760엔짜리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하나 사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비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삿포로 북부에 그 비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그 라벤더로 굉장히 라벤더 농장이 있습니다. 라벤더 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그 라벤더 소품 뭐 이렇게 뭐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생화는 못 갖고 들어오죠. 그 어떤 그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 예. 그래서 뭐 이런 말린 꽃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가공된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사오시면은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뭐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것은 그렇죠, 세관 그렇죠. 통과가 갖고 될지 오기가. 안 될지를 항상 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완제품 이렇게 향으로 전향된 것들 뭐 미스트라든가 향수로 전향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사오셔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뭐 동물이나 식물하고 관련된 거는 항상 세관 신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 이런 거보다 먹을 거 많이 갖다 주거든요. 아, 예, 먹을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라벤더 제품이 좀 그러면 그 시로이 고이비토가 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애인. 그 시로이 고이비토라는 과자가 있어요. 과자 이름인데 예, 애인이에요? 예. 애인입니다. 고이비토. 그 시로이가 이제 하얗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로이 고이비토라는 하얀 애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시로이 고이비토가 있는데 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그 과자입니다. 그래서 뭐 이 과자가 너무 유명해서 요 과자 공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예,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념품 중에 누가 요 랭킹을 제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념품 3위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과자가? 예, 과자가. 저 지금 약간 흘려듣고 있었는데 네. 아니 20세기 대표 기념품 중 3위예요? 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쿠쿠다스라고 하는 과자 있지 않습니까? 이 쿠키 속에 약간 크림 든 거, 어떤 느낌인지 화이트 초콜릿 들어있는 거. 잘 부서지나 보다. 예, 잘 꺾이고 무조건 하는 흘리고. 거. 네, 흘리고 하는 거, 가루 떨어지고 하는 거요. 이 코코다스를 안 흘리고 먹으면 그건 진짜 고수거든요. 예,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저는 예전에 턱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술술 가루가 새가지고 막 혼나고 막 그랬는데, 네. 시로이 고이비토도 있고. 전 이미 까면서 가루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유바리 멜론이라고도 있는데 그 멜론은 아무래도 멜론 자체는 이제 그 식물이다 보니까 못 갖고 오니까 이제 거기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 가공된 것들 캔디나 뭐 젤리나 뭐 이런 것들 가공된 거, 이런 멜론으로 가공된 거. 그래서 뭐 멜론 퓨어 젤리도 있고 뭐 이게 뭐 기내식으로 제공된다라고 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아, 멜론이 유명하고요. 예, 여기 이제 유바리 멜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데 가공된 것들은 이렇게 젤리로 푸딩으로 가공된 것들 이런 것들 사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그 역시 삿포로 라멘인데 라면은 거기서 실컷 드시고 라면은 어떻게 들고요? 요거 인스턴트 라면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예. 우리 그냥 라면처럼. 예, 인스턴트 라면으로 그냥 라면은 포장해서 오면 다 불어갖고 못 먹는 거고. 아니 그냥 인스턴트로 먹으면 근데 그 라면의 맛이 날까요? 그 라면의 맛이 한 70%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70% 정도 나는 좋다. 것 같고, 예, 삿포로 라멘 저는 거기서 현지에서도 끓여 먹어봤어요. 현지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사갖고 와가지고 호텔에서 물 끓여가지고 먹어봤는데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물의 양은 우리 라면하고 좀 비슷하게 붙고 그렇죠. 똑같습니까? 예. 네, 삿포로 그러니까 인스턴트 삿포로 라멘이 되겠죠. 뭐 그런 거 하고 역시 이제 삿포로 라멘 그리고 삿포로 맥주는 당연히 사오셔야 되고요. 한정판 패키지 요거는 사오셔야 되고 삿포로 맥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맥주 관련된 그런 뭐 엽서라든가 뭐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삿포로 맥주 자체를 사오셔도 되고 삿포로 맥주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사오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삿포로 농학교 과자, 삿포로 농학교라고 그 표지에 학교요? 써 있어요. 학교입니다. 이게 삿포로 농학교에서 만들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삿포로 농학교 그 과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예 그 포장 자체에 삿포로 농학교라고 이렇게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아예 과자 이름이에요? 네, 삿포로 농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이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이게 그 전국 그 과자 박람회에서 이제 3년 연속 금상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정말 대단한 쿠키고.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홋카이도가 우유하고 버터, 낙농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또 소고기가 유명하거든요. 네. 홋카이도 그 우유와 버터 또 이제 그 밀가루를 넣어서 굉장히 바삭바삭한 그 색감을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홋카이도다운 선물이고 이것이 면세점이나 이런 기념품 가게에 잘 포장돼서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오시면 되고 참 과자 이름이 삿포로 농학교 학교 이름이 그 과자 포장에 있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과자를 잘 만드는군요. 네, 일본이 과자 하면은 일본이죠. 일본 과자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저것 살 게 많은 삿포로였습니다. 뭐 이렇게 살 게 더 많은데 뭐 이 정도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은. 네. 자, 이번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자랑 너만 몰랐던 삿포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몰랐던 삿포로 어떤 거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그 삿포로 돔입니다. 삿포로 돔. 아니 야구장이잖아요. 그거 저 아는데? 그렇죠. 야구장인데 이게 제가 삿포로 돔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삿포로 돔입니다. 네. 여기 2002년 월드컵도 여기서 열렸죠. 2002년 월드컵도 축구... 네. 그러니까 야구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그냥 야구장이 아니라 이게 트랜스포머 야구장입니다. 축구장 됐다가 야구장 됐다가 야구장 진짜요? 됐다가 축구장 됐다가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빅 콘서트가 열리고 그래서 트랜스포머 그 야구장인데 야구 팬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곳은 그 가볼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미식 축구장이 미국에서 축구장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같이 쓰는 건 봤습니다. 근데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다르게 생겼는데 그게 또 변신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 일본 야구 중계가 또 우리랑 다르거든요.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갑니다 홈런 이런 건데 일본은 따잇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죠. 그 감탄사가 좀 다르더라고요. 감탄사가 굉장히 격렬해요. 네. 야구도 그렇고 저는 사실 축구 팬인데 축구는 어느 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본 프로야구 팀은 그 니혼 파이터스. 네, 니온햄 제가 압니다. 니온햄이란 회사의 그 파이터스, 니온햄 파이터스의 홈구장이면서 동시에 그 일본 제1리그의 홋카이도 콘사도레라고 이렇게 이 팀이 있어요. 저는 뭐 야구파기 때문에 축구는 잘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팀이에요. 홋카이도 콘사도레. 그러니까 축구팀의 홈구장이고 야구팀의 홈구장이죠. 일부 리그가 아닌가? 내가 모르는 팀이니까. 네, 저도 좀 생소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콘사도레. 네. 근데 이게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축구장, 야구장 변하는데. 콘서트도 열린다. 콘서트도 열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건 눈으로 제가 그걸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후쿠오카돔이나 도쿄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감동이고 나아가서는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이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게 이 입장료가 1,200엔이거든요. 1,200엔인데 저는 과감히 1,200엔을 저는 냈습니다. 그래서 1,200엔을 내면 그 돔구장의 그 전망대하고 가이드 투어를 같이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과감히 좀 지불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안에서 뭐 하는데요? 안에서 들어가면 그 선수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라커룸, 마사지룸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고요. 유니폼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18.44m에 떨어진 야구장 그 투수와 포수 거리가 18. 올라갈 수 있어요? 예, 18.43m인데 그건 이제 그 진짜 그 메인 룸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따로 시뮬레이션 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공을 이렇게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돈 투어만 하겠다 그러면 1,000엔만 내면 되고 전망대만 보겠다 하면 500엔을 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200엔 해서 돔 투어하고 이제 그 요 전망대를 같이 봤는데 이 TV 탑 아까 말씀드렸던 그 TV 탑에서 텔레비전 탑에서 보는 그 이 야경과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그 이 삿포로돔에서 보는 요 광경이 굉장히 맛이 다르니까요. 요것은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직접 들어가서 체험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전망대 올라가는데 좀 걸리나요? 많이 높은가? 이게 60m 높이인데 돔 내부에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아주 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쫙 올라가면서 돔 내부를 보는 것도 좋고 네.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아까 TV 탑이 도심에서 보는 야경이라면 도심에서 보는 그런 그 광경이라면 이건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보는 그런 그 야경 내지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꼭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만이 아니더라도 네. 한번 좀 가봐야 될 삿포로 돔이네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겨울이 매력적인 도시 삿포로로 함께 떠나봤습니다. 네. 삿포로 여행은 브라이언 어떤 분에게 추천하는 곳이죠? 네, 이 부분을 이 시간을 제가 제일 기다려오는 시간인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삿포로는 역시 그 낭만입니다. 그 로맨스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 낭만을 로맨스를 버무린 그 북극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또 그런 도시고 또 겨울에는 그 가스등 사이로 그 아름다운 눈송이가 떨어지면서 작은 그 무지갯빛을 만드는 그런 무지갯빛을 발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삿포로의 이 시원한 바람과 눈송이의 이 그 어떤 무지갯빛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들을 저는 매만져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을 살면서 나는 좀 감정이 메말랐다. 이런 분한테 저는 삿포로를 권하고 싶고요. 어떤 그 연인하고 사귀고 있는데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기가 와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이렇게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도 저는 이 삿포로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삿포로와 오타루가 주는 이 로맨스, 이 낭만이 어떤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에너지를 저는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년의 여행으로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년 부부가 가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르골이 돌아가면서 내는 이 서구의 음악 소리와 그리고 일본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저는 이렇게 생뚱맞게 정말 잘 어울릴 줄이야. 생뚱맞게 잘 어울린다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게요. 예. 이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특이한데, 예. 음식 냄새가 이렇게 생뚱맞게 잘 어울릴 줄이야. 저는 정말 이런 말을 저는 읊조리게 됐고요. 그래서 삿포로는 안 어울리는 두 개를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지녔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질적이어서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저는 삿포로와 또 더불어서 인근 도시인 오타루를 저는 과감히 저는 강추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럼 삿포로랑 오타루를 모두 돌아보려면 몇 박 정도 가는 게 딱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박 3일은 좀 짧습니다. 2박 3일은 좀 오타루만 보는데 하루가 걸리니까요. 2박 3일은 좀 짧고 3박 4일은 돼야 네. 두 도시를 이렇게 연계해서 볼 수가 있고 4박 5일 되면 딱 좋습니다. 4박 5일 되면 온천도 좀 즐기고 네. 다른 도시도 좀 가보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짧게는 2박 3일이지만 4박 5일까지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박 5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나흘 이상의 좀 여유가 생기신다면 이 삿포로와 오타루를 꼭 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도시 여행 브라이언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야, 아니 아까 제가 퀸 LP판. 네. 아니 그거 진짜 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팔면 가장 고가거든요. 네, 지금이 상한가인가요?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퀸 인기가. 네, 제가 넘어가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장터에 내놓지는 않았는데 정말 네. 참 너무 좋은 득템을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다누키 코지에서 그 퀸의 LP를 샀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3장을 샀어요. 3장의 명반을. 어떻게 비싸게 사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싸게 샀습니다. 싸게? 싸게 샀는데 제가 그래서 그 가게 이름을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남은 걸 또 살라고. 예, 그러니까 그 가게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그거를 적었다가 거기에 가서 남은 그 지난번에 미처 못 샀던 그 LP를 이렇게 싹쓸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거 듣고 사시는 분은 득템하시는 거니까 댓글에다가 한번 소감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그 퀸의 LP가 좀 워낙 다 품절이 됐어요. 제가 이게 우리 중고 LP 중고 그 가게도 별로 없지만 다 이렇게 그 품절해서 구하기도 힘든데 일본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는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950만 넘었죠. 950만 뭐 넘어서. 근데 제가 어쨌든 모든 걸 떠나서 제가 이 보너스로 이 가게의 이름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 가게의 이름이 정말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예. 가게의 이름이 프레시 에어입니다. 프레시에요. 예. 맑은 공기. 예, 맑은 공기입니다. 그 중고 가게 이름이 이름도 예쁘죠. 프레시 에어인데 요 프레시 에어에 가면은 정말 상태가 좋은, 중고라고 하기에는 거의 새 것에 가까운, 정말 관리가 잘 된 그런 퀸의 명반도 있고, 다른 어떤 뭐 비틀즈나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기타 뭐 여러 정말 올디스. MJ 거 있습니까? MJ는 누군가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있죠. 마이클 잭슨 것도 있고. 예. 지난번에 짐이 많아서 제가 많이 못 사왔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가면 좀 10장 정도, LP 10장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LP 10장 정도 좀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싼 거는 200엔. 너무 싼 거죠. 200엔부터 시작을 하고 1000엔이면 상당히 좋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프레시 에어 그 LP 다누키 코지 7초매에 있습니다. 다누키 코지 7초매에 있는데 LP를 사실 분들은 요 프레시 에어라는 요 샵에 꼭 가보기를 바라고요. 사실 뭐 저만 아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는 좀 돈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 내세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500원. 네.